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성명학 불용문자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10개의 한자를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 불용한자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10개입니다. 가나다 순 10개. 불용한자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10개씩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지금껏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개의 불용한자는 첫 번째 거를문자입니다. 거를문자. 거를문. 이 글자는 쉬워서 다 아실 거예요. 거를문. 거를문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를문자가 뜻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름에 쓰면 불리하다는 한자예요. 이 거를문자를 이름에 쓰시면은 학업의 박덕함을 암시하는 글자로서 또 부부무정과 육친무덕,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이 없고 결혼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 부모, 형제, 자매, 육친의 무덕하다, 서로 덕이 없다 하며 또 재운에도 불길함을 암시하는 이 한자입니다. 거를문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를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은 이러면 상당히 불리한 한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글자는 아실 거예요. 안일미자입니다. 안일미. 이 위에가 길면 말자인데 요거는 이제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서 이렇게 안일미자로 씁니다. 안일미. 아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일미자는요, 그 나무 끝에 그 가느다란 작은 가지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안일미자를 이름에 사용하게 되면 문학과 이게 학술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 한자를 쓰게 됨으로써 이성 문제에 불행을 초래하여 남편운이 불길하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남편운이 불길하고 또 남녀 공이 부모 형제 덕이 없고 고독하게 된다는 한자입니다. 안일미자가. 안일미자 상당히 뜻이 많죠. 나쁜 뜻이. 그래서 안일미자는 이름에 쓰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쓰시는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10개 한자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미자는 여성들의 이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한자죠. 아름다울 미자. 근데 아름다울 미자가 뜻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쓰면 대단히 불리한 한자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연예인들 보면은 아름다울 미자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좀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부모덕이 좋지 않아서 초년 시절에 불우할 수 있고, 또 부부운이 좋지 않아서 부부가 불화하고 이혼하기 쉽다는 한자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독하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건강이 약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 수술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술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꼭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큰 또 파란 곡제를 맞게 된다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름다울 미자는 혹시 연예인들이 쓰면은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스타덤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부분이 불길한, 그리고 건강적으로 불리한 이런 한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뜻이 좋아도 대단히 불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 때문에 개명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나쁘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이 글자입니다. 민첩할 민자입니다. 민첩하다, 빠르다, 민첩할 민자예요. 이 민자를 쓰시는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이 민자는 역시 뜻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민자를 쓰시는 분들은
성품이 강직하고 성질이 좀 예민하다. 불같이 날카로워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여 불화를 초래하므로 인덕이 없고, 인덕이 중요한데요. 인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고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자꾸 좌절된다는 이런 한자예요. 그래서 매사 실패하고 불신하고 방명하고 단명하는 이런 한자입니다. 이게 민첩할 민자가요. 민첩할 민자가 그렇다 이런 얘기요.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이 글자입니다. 자, 민자. 이 성씨로도 많이 써요. 민자는 성씨 민자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가엾게 여기다는 민자입니다. 근데 이 민자를 대부분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나쁜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엾게 여길 민자가 역시 나쁜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민자를 쓰시는 분들은 이 원래 이제 문자죠. 문 안에 걸을문이 들어있다요. 문 안에 문자 안에 걸을문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쓰신 분들은 꼭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원래 문이란 그렇습니다. 벽이 있고, 벽이 그러니까 존재해야 하면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출입구가 이용되는 것이 문이기 때문에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문 안에 글을 문자를 넣으시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되게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좀 불구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건강을 잃게 된다는 한자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보호를 받지 않으면 홀로 이렇게 독립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자가 나쁜 의미의 한자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맞습니다.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 글자는 쉬워요. 일백백자입니다. 일백백. 백천할 때 백자입니다. 일백백. 일백백자는 이제 원래 숫자는 이름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백백자는 특히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가 더 이상의 그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일백백자를 쓰시는 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일백백자는 이름에 쓰면 불리하다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법법자입니다. 법법. 우리가 법률할 때 법자죠. 법률할 때 법. 이 법자를 쓰시는 분들은 성품이 고지식하여 편협적이단 말이에요. 편협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 법자가. 일정한 정착지가 없어서 생활이 빈약하고 방명하며 재와 공공에 처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한자예요. 법법자가요. 그래서 법법자도 뭐 이름 쓰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있는 경우 그런 나쁜 뜻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병자입니다. 병. 가벌병정할 때 천간병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 이렇게 딱 나가죠. 근데 천간에 있는 병자를 말하는데 이 병자는 그러니까 가벌병 셋째 번을 얘기해서 천간병, 신체가 허약해서 불의의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다친다 이런 한자예요. 근데 이 병자 똑같은 그 뜻이 있어요. 9번에는 또 뭐냐, 잡을병이 있어요. 잡을병. 이 글자도, 이 한자도, 이 병자 똑같은 그 의미의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도 그렇습니다. 열 번째는 이 빛날병인데, 빛날병. 병자 쓰지 않아야 될 한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빛날병을 쓰시는 분들도 역시 신체가 허약하여 불의의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병자 세 개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가 허약해서 불의의 재난과 또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이런 한자를 병자, 세 개의 글자가 똑같은 그 나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10개의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불용한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린 뜻 외에도 더 나쁜 의미의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그 표현이 있는 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를 특히 가장 많이 쓰는 이 아름다운 미자 같은 거는 굉장히 나쁜 한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씁니다만 대단히 나쁘다. 그런 문자도 좀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치발 민자 쓰고 그래요. 이 민자는 별로 안 쓰고 이 병자를 또 돌림으로 인해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돌림으로. 근데 그 돌림자가 또 이런 나쁜 뜻이 있다고 해서 개명을 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개명. 자, 그래서 이제 법자나 백자, 이 백자도 좀 있습니다. 이 백자도 쓰시는 분들이. 다른 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용한자만 가져도, 그러니까 이름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양을 맞추거나 한글 발음이 상생하거나 뭐 수리사격을 맞추거나 또 사주에 맞추거나 또 풍명 패명이 안 되거나 세련된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용한자가 있게 된다면은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개명을 하신 분들이 많다. 근데 개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세상에 개명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개명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돼서 누구나 내 이름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개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을 또 좋은 장명가를 만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데서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아무렇게나 장명소, 똑같은 장명소이겠지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관 다 틀립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관에서 이름을 짓는 것도 있지만 이름을 짓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이름을 잘 파악을 해서 또 불용한자가 특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개명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